남편은 혜진을 설득해 그녀의 결혼 전 아파트를 팔고 호숫가에 있는 큰 집을 사자고 제안했다.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그는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람피운 여자를 만나고 돌아온 그가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혜진과 민수는 함께한 지 5년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잡지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해 보였고 혜진이 아끼는 아파트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들의 조화를 부러워했고 두 사람은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다. 혜진은 소규모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회계사로 안정감과 가정을 중시했다. 반면 민수는 야망이 넘치는 영업 관리자였고 늘 더 큰 성공을 꿈꾸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무심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혜진아,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 너 아파트 파는 거 어때? 혜진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의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향기와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인생의 일부 같은 공간이었다. 아파트를 판다고? 왜? 우리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그녀는 컵을 식기세척기에 넣으며 말했다. 민수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에 키스했다. 우리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자. 자연 가까이서 조용하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말이야. 호숫가에 멋진 집이 하나 있어. 마당도 있고 정자도 있고 낚시도 할 수 있어. 완전 꿈 같지 않아?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연을 좋아했고 피크닉이나 캠핑도 즐겼다. 하지만 아파트를 판다는 건 큰 결심이었다. 그 집은 멋질 것 같긴 한데 아파트는 내 안전망이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우린 부부잖아. 널 배신할 리 없어. 그리고 아파트 판 돈이면 집도 사고 인테리어도 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어. 친구들 초대해서 바비큐도 하고 말이야. 그는 진심인 듯 설득했고 혜진은 점점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도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었다. 그 집 사진 보여줘봐.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2층짜리 원목주택에 넓은 창, 탁 트인 테라스, 정갈하게 손질된 잔디밭과 반짝이는 호수. 어때? 민수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물었다. 혜진은 매료된 듯 사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이 집은 우리 천국이 될 거야. 우리 집, 우리 성. 그 후 몇 주간 민수는 끊임없이 그 집 이야기를 했고 혜진은 점점 그의 꿈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아파트를 팔기로. 모든 실무는 혜진이 맡았다. 부동산을 찾고 가격을 조율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팔렸고 돈도 문제없이 입금되었다. 민수야, 이제 집 사는 건 언제 진행해? 그녀가 불안한 듯 물었다. 걱정 마. 이미 다 얘기됐고 계약만 하면 돼.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었고 두 사람은 새 집의 주인이 되었다. 혜진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듯했다. 이사 후의 삶은 동화 같았다. 두 사람은 짐을 정리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정원을 가꾸며 매일을 즐겼다. 민수는 정자와 사우나를 짓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테라스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혜진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집 계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다. 혜진아, 우리 이혼하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농담이지?
민수는 창밖 호수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우린 달라. 나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산 집이잖아.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그리고 나 수진이랑 여기서 살 거야.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수진, 그녀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 수진이랑 사귀는 거야. 혜진은 숨을 삼켰다. 꽤 오래됐지. 넌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진은 달라. 그녀는 날 알아. 그 순간 혜진은 민수가 철저하게 그녀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 모든 사랑의 말과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이 집을 산 것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민수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그만 좀 해.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면 되는 거야. 혜진은 베란다에 홀로 남겨졌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현실 앞에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민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 덫에 스스로 빠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수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수진의 품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간단히 정리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수진과의 새로운 삶만이 남았다고 믿었다. 그의 얼굴엔 승자의 여유가 떠올랐고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며칠 후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호숫가의 집으로 향했다. 차량의 핸들을 잡은 그의 손끝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입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젠 방해받지 않고 수진과 함께 이 집에서 완벽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여느 때처럼 키를 꺼내어 대문을 열었다. 마당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햇빛에 비친 잔디는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조용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민수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쓰며 거실로 향했다. 그러나 거기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2층까지 둘러보았지만 집 안은 그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그러던 중 부엌 쪽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요리를 하는 듯한,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혜진인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부엌 문을 연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그곳엔 중년의 여인이 부엌에서 익숙한 손길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흥얼거리며 조용히 움직였고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실례지만 마침내 민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누구시죠? 여긴 제 집인데요. 여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안나 선생님, 혜진의 가족 지인이자 오래된 공증인이었다. 민수는 그녀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여겨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살고 있다니요? 이 집은 제 거라고요. 제가 샀어요. 안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수 씨. 이 집은 제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제 명의로 된 서류 다 있어요. 계약서도 있고 등기부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세요? 안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그 문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부엌 테이블 위에 폴더를 가리켰다. 민수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폴더를 잡고 안에 서류를 뒤적였다. 계약서, 장업 내역, 모든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장의 문서가 들어왔다. 이게 뭐지? 증여 계약서? 그는 이름을 확인했다. 수신자, 안나 김. 그는 다시 문서를 읽었고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바로 혜진이었다. 공증인 도장까지 모든 게 정식이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는 더 이상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안나는 조용히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며 말했다. 긴 이야기예요, 민수 씨.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혜진을 너무 얕봤다는 거죠. 혜진이 이런 걸 미리 계획했다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어요. 당신은 혜진이를 몰랐던 거예요.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집을 제 명의로 증여받기로 했죠. 민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던 아내에게 되려 완벽하게 당했던 것이다.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분노는 공허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묻자 안나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제 나가주세요, 민수 씨. 이 집은 제 것이고 당신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수는 마치 싸대기를 맞은 듯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집도 아내도 심지어는 그의 계획까지. 그는 눈앞에선 안나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집을 나섰고 차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는 여전히 잔잔하고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하지만 민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번호를 눌렀다. 수진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감정 없는 음성이었다. 수진아, 나야. 민수. 민수. 그녀의 반응엔 기쁨도 반가움도 없었다. 왜? 나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좀 문제가 생겼어. 문제.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수진아, 제발. 난 그 집을 잃었어.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곧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정말 바보 같아. 아내를 속이려다가 네가 당했구나. 넌 진짜 멍청이야. 수진아, 제발. 됐어, 민수. 이제 너 따윈 필요 없어. 나 다른 사람 만났거든. 훨씬 돈 많고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전부 끝났다. 그는 사랑이라 믿었던 수진에게도 냉정하게 버림받았다. 그의 눈앞엔 더 이상 기대할 곳도 위로받을 곳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만이 남아있었다. 잠시 후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혜진이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과 냉정함이 있었다. 민수는 다급히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혜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안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있어?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소리쳤다. 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민수. 그리고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도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린 함께 샀잖아. 네 돈으로 산 거지만 명의도 나눴고. 맞아. 네가 그렇게 믿게끔 했지. 하지만 난 처음부터 네가 의심스러웠어. 그래서 준비했어. 만약을 대비해서. 민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말 끊지 마. 다 말할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안나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 네가 내게 아파트를 팔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그 집을 너 몰래 안나 선생님에게 증여했어.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 날 바로. 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조종했다고 믿었던 모든 상황이 오히려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너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몰랐어. 하지만 의심했지. 그리고 그게 맞았던 거야.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 고소할 거야. 둘이 짜고 날 속였잖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감옥 갈 수도 있어.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해봐. 그 전에 네가 어디서 잘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현실은 너무도 분명했고 그는 스스로 판 함정에 갇혀 있었다. 그는 이 여자를 너무 쉽게 본 것이었다. 순진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그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혜진은 안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안나 선생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 전부 잃었을 거예요. 별말을 다 하네, 혜진아. 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에겐 좋은 조언이 필요할 뿐이지. 안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혜진은 다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냉철했고 이제는 단 한 줌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잘 가, 민수. 이 일이 너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을 조종하려 들면 결국 잃게 된다는 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설득도 거짓말도 없었다. 그는 혜진이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문과 함께 그의 마지막 희망도 닫혀버렸다. 민수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 생각했던 자신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현실이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 자신은 혜진을 속였고 이용했고 마지막엔 모든 걸 앗아가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빈손이 되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낸 채 더 강해져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진은 집 관련된 서류와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안나 선생님은 매 순간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계약 정리, 세금 신고, 재산 정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처리되었고 혜진은 단 한 걸음씩
더 이상 민수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평온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처음엔 꿈처럼 느껴졌던 그 호숫가의 집은 이제 배신과 눈물, 거짓말이 남긴 상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추억을 떨쳐내고 싶었고 마침내 결정했다. 그 집을 팔기로. 판매는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호수 전망의 아름다운 주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는 좋은 가격에 집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돈으로 해지는 도시 외곽, 조용하고 푸른 공원이 인접한 곳에 넓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은 따뜻하고 편안했으며 이제 그 어떤 불안도 없는 그녀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민수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문자, 심지어 지인을 통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애원했지만 혜진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민수는 과거의 일, 하나의 실수로 남겨졌다. 그녀는 이미 그 페이지를 덮었고 다시 펼칠 이유도 없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의 짖음,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다. 그녀는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다. 사랑을 믿었고 배신당했으며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섰다. 민수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가 스스로 무너졌을 뿐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했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누군가의 사랑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직감과 판단, 그리고 선택을. 그 길은 멀고 험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찾았다. 민수는 그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테니까. 그는 집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것들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었다. 평온함, 독립,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혜진은 미소 지었다. 조용히, 담담하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